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번에는 자바 FX와 관련된 세 번째 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 FX에 있는 기본 노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하면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고, 그 화면에는 다양한 기본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입력이나 출력,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기본 노드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 텍스트 에리어는 이 앞에 있는 텍스트 필드나 패스워드 필드와 달리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크롤 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는 것이 스크롤 페인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입력은 직접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해 가지고 부득이하지 않으면 이 텍스트 필드나 패스워드 필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우리가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입력을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다. 이거는 문자를 입력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취미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취미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데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죠. 남성, 여성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를 사용자한테 문자열로 입력하기 보다는 선택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콤보 박스, 리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선택적으로 입력. 그러니까 이 문자 입력보다는 요걸 사용하는 것이 그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모든 경우에 이 선택 입력을 사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간단하게 사용자한테 알림 메시지를 준다든지 하여튼 간단한 정보만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알러트나 다이얼로그 박스, 사용자 정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UI에서의 데이터 입력, 화면 설계와 입력 인터페이스. 설계할 화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것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 예를 들면 생년월일을 입력받아야 된다. 그럼 연도의 범위는 현재 연도에서 100년 전까지. 그 이후로는 받을 이유가 없죠. 올해가 2020년도면 생일을 받는데 2021년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월의 범위는 1에서 12. 일의 범위는 연도와 월에 따라서 31, 30, 28, 29 이렇게 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사용자가 직접 1985년 12월 12일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이는 데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을 데이터의 종류가 뭐고 그 데이터의 그런 데이터에 입력받을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이것에 잘 맞는 기본 노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본 노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데이터를 어떤 GUI 노드, 어떤 기본 노드로 이용하여 입력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 기준은 입력의 편리성, 그리고 입력 오류의 최소화 두 가지를 생각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예, 전자우편 같은 경우에 입력의 편리성 측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add과 이 앞에 있는 계정 아이디와 뒤에 도메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아이디만 넣고 네이버나 지메일이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까지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형태가 맞게끔 받을 것인가, 얘와 얘를 분리해서 받게 되면은 좀 더 형태는 명확해질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그냥 입력하면은 at이라는 게 중간에 없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사용된 도메인이 아닌 경우엔 직접 입력을 하고 분리 입력하는 것이 좀 오류를 줄이는 데 좋고, 또 중복 여부라든지 유효 주소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거고, 그 데이터의 종류가 뭐고, 그것의 범위가 뭐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또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지를 고민해서 화면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자 입력.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는 것보단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입력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들은 선택하도록 하긴 어렵죠. 사람의 이름 이런 거는 선택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드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텍스트 에리아.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단어 하나, 그러면 텍스트 필드. 문장 하나 정도도 텍스트 필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 문장을 받는다든지 또 긴 문자를 받는다 그러면 텍스트 필드 대신에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고요.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와 달리 그 패스워드 입력받을 때 치게 되면 이렇게 안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때 쓰는 것이 패스워드 필드입니다. 문자열 외에 정수와 같은 다른 데이터 타입을 입력받을 때도 이제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겠고 오류 검사를 더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제한적이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텍스트 필드의 주요 메소드는 getText, setText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필드를 원래는 입력 받을 때 주로 쓰지만 출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여주기만 하고 사용자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set editable 이제 false로 줘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바꿀 수 없고 보여주는 용도로만 쓸 수 있고, set from text를 줘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에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와 동일한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차이점은 타이핑했을 때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고 검은 이렇게 점들로 문자를 보여주게 해줬죠.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 대한 사건 처리. 텍스트 필드는 보통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노드의 사건에 따라 getText 이용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뭐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 버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하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입력 여부에 따라서 다른 노드의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gin하는 것을 여기에 데이터들이 온전하게 들어와 있을 때, 유효한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을 때만 로gin을 누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입력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text property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변화를 감시하는 처리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listener를 둬서 여기가 이 렌스가 0이면 또는 둘 다 0이면은 요거를 disable 시켜 놓는 겁니다. 또는 set on key type, set on key press 같은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하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깅 윈도우. 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게 2장에서도 설명드렸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진, 뭐 패스워드 이렇게 치면 로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로깅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넣으면 둘 다 넣으면 활성화되고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0이어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ext property에 add listener를 넣어서 요 렌스를 따져가지고 렌스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이제 그거를 활성화 여부를 이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pwd field set from text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흐릿하게 프롬프트 메시지 보입니다. 근데 여기 선택되면 그 프롬프트 메시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넣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어는 한 줄의 텍스트 필드는 한 줄의 텍스트만 입력 가능하지만 텍스트 에리어는 다중 라인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될 때 보여질 폭의 크기, 줄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카운트는 30, 로우 카운트는 5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텍스트 에리어는 스크롤 페인으로 감싸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페인은 여기처럼 생성할 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스크롤 페인을 만들고 set 컨텐트를 요 메모를 텍스트 에리어를 set 컨텐트로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et hbar policy와 vbar policy를 항상 나타나게끔 as needed, nev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스크롤바가 나타나지는 형태
항상 보여줄 수 있고 필요하면 보여지고 절대 안 보여지는 뭐 이걸 쓰는 네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 always나 as needed 둘 중에 하나를 쓸 것 같고요. as needed가 기본 값인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에리어를 이용한 간단한 메모 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걸 불러올 수가 있고 전체 지우기를 할 수 있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앱을 만들려면 파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텍스트 파일 처리니까 간단하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키보드부터 입력했던 스캐너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출력은 프린터 라이터를 써가지고 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해서 잠깐 시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애플에서 좀 많이 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넣는 순간 요 스크롤바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넣는 순간 또 이쪽 스크롤바도 버티컬 스크롤바, 호리존털 스크롤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크롤바들이 필요 없어지면 저절로 또 스크롤바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스크롤바들은 필요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지우고 다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여기에 입력한 파일명이 여기에 이렇게 불러드리게 지금 되어 있고요. 메뉴가 있고 이 중앙이 여기 보시면 보더 페인으로 해서 중앙에 이제 그 텍스트 에리어를 쓰고 있고 아래에 이런 버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 페인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페인을 만들었고 버튼 3개 만들고 버튼 페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들의 경우에도 실행했을 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이미지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을 연결하는 건 여기처럼 set graphic 해가지고 이미지들을 버튼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ve 버튼은 요 메소드가 불러지게끔 등록을 해놓고 있고 클리어 버튼은 되게 심플한 게 메모 set text 해가지고 빈 문자로 세팅하면 다 지워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버튼이 가장 심플한 거고요. 요 버튼들은 디세이블 시키고 리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형태로 프로그램들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페인 해가지고 스크롤 페인에 메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모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에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뉴바들도 이렇게 메뉴 아이템들 만들어 놓고 메뉴 아이템도 여기에 보면 메뉴바에 보면 여기에 그래픽을 마찬가지로 그 버튼과 마찬가지로 메뉴바를 그 아이콘을 같이 넣어놔서 이렇게 이 메뉴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활성화도 그 이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 메뉴 아이템에도 그 메소드들을 등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나 메모는 여기 show open dialog, 파일 chooser라는 걸 이용해서 요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블로기 하면 요 각각 그 맥이면 맥, 윈도우에 맞는 그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불러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불러오는 거에서 불러와서 여기다가 보여주는 형태의 코드는 간단해요. 보시면 요 파일 추저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얘가 널이면 파일 추징이 안 됐고 널이 아니라는 건 파일을 올바르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걔를 오픈해 가지고 세이브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get 텍스트 해가지고 메모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갖고 와서 프린트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 프린트 해가지고 저장해주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해주고 이게 try catch라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오픈한 다음에 close는 내가 안 하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try catch에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데 그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여기 스윙 빌더를 이용해서 빌더에서 차곡차곡 한 줄씩 한 줄씩 읽어가지고 그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 문자열을 읽어서 그 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들을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set text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릴 때는 오픈 다이얼로그, 파일을 세이브할 때는 세이브 다이얼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하나는 파일을 파일 명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그냥 파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있죠. 보여드리면 지금 제 시스템이 좀 이상해졌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오기는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좀 친 다음에 다시 저장을 누르면 요런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 3점 텍스트 그러면 3점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얘를 불러드리면 다시 불러집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메모 앱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디오 버튼, 콤보 버튼, 이제 다른 기본 노드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사용자를 등록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정보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아이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취미를 받기로 했으면 그러면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잘 맞는 기본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이름도 문자열, 성별은 단일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라디오 버튼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단일 선택인데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쭉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하고 그 체크박스 요 두 개는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적을 때 쓰는 거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은 이제 컴보 박스나 리스트 박스를 쓰게 됩니다. 근데 리스트 박스는 다중 선택할 때 활용을 하고요. 단위 선택할 때는 콤보 박스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나열된 것 중에 다중 선택할 때는 체크 박스를 써요. 그래서 여기처럼 취미는 몇 개, 이 4개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이제 체크 박스를 쓰는 겁니다. 단위 선택 여기 누르면 쭉 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콤보 박스를 쓰는 거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리스트 박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C도 할 줄 알고 C++ 알고 자바도 할 줄 알고 자바스크립트도 할 줄 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게끔 하면은 콤보 박스가 아니라 리스트 박스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콤보 박스는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제 콤보 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들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태를 냅니다. 체크나 unchecked. 필요하면 undetermined 상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 문자열을 볼드만 선택하면 이제 진하게 되겠고, 볼드와 이탈릭을 동시에 하면은 동시에 되겠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제 요 둘 중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거를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쓰고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체크박스는 이 체크박스의 경우에는 또 보통 이 앞에서처럼 얘를 체크할 때마다 뭔가 일을 하게끔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원하면 그 선택할 때마다 뭔가 반응을 보이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제 액션 이벤트를 등록시켜서 선택할 때마다 행동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크박스가 선택됐는지는 이셀렉트라는 걸 통해서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선택되어 있으면은 볼드와 이탈릭으로 하고, 볼드만 선택되어 있으면 볼드만, 이탈릭만 했으면 이탈릭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으면 그냥 레귤러로 처리하는 형태로 체크박스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으로 똑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 버튼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라디오 버튼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ain, italic, bold 플러스 italic. 그러면 이제 개수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단일 선택을 만들고 싶은지 다중 선택을 하고 싶은지 여기에 따라서 단일이면 라디오 버튼, 그리고 다중이면 체크박스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체크박스도 내가 묶어줘가지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크박스, 이 네모나된 거는 다중 선택이라고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중 선택할 때 쓰셔야 되겠고, 라디오 버튼도 다중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일 선택할 때만 써야 됩니다. 나는 동그란 게 이뻐. 그래서 동그란 것이 이쁘니까 다중 선택할 때도 동그란 걸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할 때만 쓰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필요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버튼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를 묶어줘야 됩니다. 토글 그룹이라는 걸로 묶어주면은 이 네 개는 중에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 토글 그룹으로 체크박스를 묶어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잘못된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반응을 보이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등록을 눌렀을 때 반응 뭐가 선택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얘들도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보 박스는 이제 단일 선택인데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라디오 버튼으로는 처리하기가 번거롭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나열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이 템플릿 써서 뭐 문자를 넣어줄지 숫자를 넣어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정수를 넣어주고 싶으면 인테저를 쓰시면 돼요. 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배우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높아질 텐데 문자를 넣고 싶으면 string, 정수를 넣고 싶으면 인테저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따 코드를 보면 요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간 거죠. 정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 예제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얘를 선택할 때마다 반응을 보이게 만들지 않는데 필요하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change listener를 등록시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값과 새 값을 비교해서 뭔가 어떤 반응들을 처리하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콤보 박스는 하나만 선택할 때 하는 것이고요. 리스트 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 나열할 것이 뭐냐, string이냐, 숫자냐,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셀렉션 모드가 싱글도 있고 멀티플인데 이제 싱글인 경우에는 주로 리스트 뷰를 쓰지 않고 그냥 더 간단한 콤보 박스를 쓰게 되겠습니다. 콤보 박스 싱글인 경우에. 그래서 주로 멀티플인 경우에 이제 리스트 뷰를 쓴다. 이 리스트 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을 선택할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입력하고 뭔가 눌렀을 때 뭘 눌렀는지,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 갖고 와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et selected items를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리스트 형태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음에 뭔가 최종적으로 나 선택 다 했어 라고 완료를 눌렀을 때 그 선택된 것이 뭔지 쭉 갖고 와서 이제 처리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 나열된 것 중에 그 입력을 선택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노드들을 4종류를 소개해 드렸어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콤보 박스, 리스트 뷰. 그 4개를 코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박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오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지금 반응하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폰트의 크기를, 폰트의 특성들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크박스가 되어 있고, 체크박스에 둘 다 set on action,
해가지고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늘 반응하게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얘가 그 볼드가 선택되어 있죠. 그거는 요 set selected를 추루를 하면은 이제 선택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고, 요 set on action 하면 요 함수가 불러지는데, 요때는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이 select를 이용해서 둘 다 select되어 있으면은 요 폰트를 쓰게끔 해놓고, 폰트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요 폰트로 그 사용하는 텍스트 필드의 폰트를 바꿔 가지고 반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으로 똑같은 거를 구현하면 이렇게 이탈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차이나는 부분은 묶어줘야 돼요. 토글 그룹으로 얘네들 묶어가지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요걸 선택하면 선택된 게 옮겨오죠. 요걸 하려 그러면 이제 토글 그룹으로 묶어줘야 된다. 그 PPT 갖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체크박스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관례대로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라디오 버튼은 단위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단위 선택할 때 라디오 버튼을 쓰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제공되지 않고 여러 개의 버튼들을 그룹으로 묶어줘야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을 보일 때에는 그 폰트 그룹에다가 리스너를 연결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요 두 번째 버전처럼 그 라디오 버튼에 연결하는 그 그룹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버튼에 연결해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또 설명드린 것처럼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등도 그거를 선택했을 때 반응을 보이도록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니다. 보통은 이제 이 유저 레슨처럼 실행을 하고 나서 다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눌렀을 때 그때 뭐가 선택됐는지를 반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컴보 박스는 이제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는 나열될 게 몇 개가 안 될 경우에 이제 그걸 쓰는 거고요. 나열될 게 너무 많으면은 그 나열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컴보 박스로 누르면 쭉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그래서 컴보 박스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리스트 뷰는 이 중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필요가 있으면 이제 컴보 박스 대신에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번에 3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set visible row count를 3으로 했죠. 요거를 5로 하면 더 많이 5개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걸 눌렀을 때 보이는 그 나열되는 개수는 요 set visible row count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0번째를 select 하게끔 해놓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고요. 요걸 선택했을 때 반응하는 거 set on action으로 또 처리할 수 있고, 보통은 또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데, 만약 선택할 때마다 지금은 선택하면 여기 반응하게끔 해놨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보 박스에 나열되는 게 뭐냐? 요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고요. 나중에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이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죠. 숫자인데 이 숫자는 이런 식으로 컴보 박스를 어디서 만들고 있죠? 인테저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열해야 되는 게 숫자냐, 문자열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저랑 스트링 말고 뭐 더블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뭐 다른 것들도 가능한데 그렇게 다른 것들은 제가 안 써봤고 주로 쓰는 게 이제 인테저 아니면 문자열.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고, 리스트는 비슷하게 처리되는데 여기에 보면 셀렉션 모드를 멀티플로 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여기는 prefer height를 통해서 나열되는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요거는 또 콤보 박스하고 좀 다르죠. 콤보 박스는 눌렀을 때 이렇게 커지는데 리스트는 이렇게 뷰는 아예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콤보 박스인데 멀티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걸 또 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크롤 바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커진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얘가 콤보 박스, 얘가 리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건너뛰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을 제때제때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반응하게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는 짜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얘네 둘 다 그렇게 짜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추가하는지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get items, add all 해서 요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selected items 하면 선택된 거를 다 이렇게 리스트, array 리스트 같은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선택했는지를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 필드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뭐 이 코드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종합해 놓은 거라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복잡한 게 연도 부분이 여기 생년월일 받는 부분이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보이게끔 먼저 해놨고요. 오늘이 2020년 9월 20일입니다. 이 영상 찍는 날짜이고요. 그러면은 총 100년을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월 정보는 1부터 10위까지. 그리고 요 월 정보는 요게 뭔지에 따라서 바뀌게끔 30일 바뀌게끔 해놨습니다. 얘가 3이 되면 또 이렇게 31일까지 나오게 변하게끔 그걸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쫙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은 정보의 경우에는 현재 local date now 하면은 지금 오늘 날짜를 줘요. 그러면 그 날짜에서 올해가 몇 년도냐? 그럼 2020년을 주겠죠. 그럼 마이너스 100 해서 올해까지 1920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거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넣고 있어요. for loop를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for loop 말고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이런 stream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stream 라이브러리 있으면은 미리
그 값들을 1920년부터 2020년까지를 쫙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던져줘 가지고 넣게끔 그런 식으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석된 걸 보면 1에서 12까지를 애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range close도 해가지고 요 스트림 아직 배운 게 안 돼. 14장 가서 배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 숫자들을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 형태로 전달해 가지고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고, 얘를 바꾸면 요 month에 대해서는 set on action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바뀌게 되겠고, 요 year, month, day에 해당되는 데이트 값을 얻어와서 요 month의 length of month, 그 며칠 있는지 2010년도 2월이다. 그럼 얘가 6년이면 28, 29일 그걸 계산해 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이제 추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행하면 처음에 이렇게 되겠고, 이걸 넣고 중복 확인을 하면 이렇게 등록. 중복 확인을 실제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펴보면 될 거고요. 컴보박스 같은 경우에 두 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 하나는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열된 것 말고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쳐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필요하면 요 컴보박스 데모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얼로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띄울 때 이 윈도우를 모델 S 또는 모델 방식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모델 방식의 윈도우를 우리가 보통 다이얼로그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들은 해당 윈도우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가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까 같이 파일을 오픈하거나 파일을 저장할 때 그 띄워지게 되는 그 간단한 창들은 다이얼로그 형태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달 형태대로 만들어서 걔랑 상호작용해야지만 다음 걸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바 FX는 최초에는 이런 기본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라이브러리에 alert라는 클래스와 다이얼로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간단한 다이얼로그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ert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alert 타입들이 4종류가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버튼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다이얼로그는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 또 초이스 다이얼로그라는 것들이 있고,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고, 초이스 다이얼로그는 간단하게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얼로그들이 있고, 또 그런 기본 다이얼로그 말고도 그 파일 추서에서 파일 입력,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불러들 때 쓰는 또 다이얼로그도 있고, 또 우리가 커스텀 다이얼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의 결과로 받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템플릿 형태를 써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alert와 다이얼로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lert는 여기 보면 alert 타입이 있는데, 이 alert 타입을 통해서 뭐가 차이 나냐면,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보 그리고 information, warning, 그리고 error, confirmation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여지는 요 아이콘들이 달라져요. 경고창, 오류창, 그 다음에 확인창.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t 타이틀이 있는데 요게 타이틀이죠. 그 다음에 헤더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텐트 텍스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메시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지금 하나를 널로 세팅하면 그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와 비교했을 때 이제 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오고, 요 헤더 텍스트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얘를 죽이면, 정보창을 누르면 요 위에 중요 메시지 이렇게 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러트 창은 헤더 텍스트, 컨텐트 텍스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요 타입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아이콘들이 다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등장하는 기본 버튼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러트들은 show and wait를 통해서 요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죽이지 않는 한 일로 못 가요. 얘를 죽여야지만 다른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창은 두 개가 나타나요. 취소, 확인. 그래서 확인창은 그러면 이제 어떤 버튼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드의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얼러트가 뭐다, 이런 걸 우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러트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각 세팅해주고 show and wait를 통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뭐 몇 가지 테스트를 더 드렸는데, 요 툴을 좀 실행해 보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꾸밀 수도 있어요. 버튼들의 개수를 달리한다. 좋아, 싫어, 취소. 그러면 좋아를 눌렀는지 싫어를 눌렀는지 취소를 눌렀는지 알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그 얼러트들을 원래 그대로 기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버튼들을 세팅해가지고 기본적인 버튼들을 만들고 세팅해줘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테스트는 여기에 두 개,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랑 초이스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이스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입력차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선택장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콤보 박스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콤보 박스 하나 들어가는 거랑 텍스트 창 하나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 초이스 다이얼로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다이얼로그. 그래서 내가 다이얼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이얼로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 요 다이얼로그라는 창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오동작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내가 꾸며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의 다이얼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뭘 받을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스트링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윈도우를 꾸미듯이 꾸며가지고 그거를 보이게끔 쭉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드 페인처럼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show and wait를 통해서 다이얼로그를 실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